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영생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다홍식, 전기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좀 전개하게 되면요, A의 X제곱, B의 Y제곱, C의 Z제곱 이런 형태의 항들이 좀 생기겠죠. 이때 이제 지수 형태인 이 부분들을 쫙 더하게 해주면 6 이렇게 되면서 이때 이제 X, Y, Z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완벽한 이제 중복 조합 이론하고 딱 매치업된다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3개 중복 그렇게 해서 6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 되겠죠. 더하기해서 9에다가 8 컴비네이션 6 처리되는 것은 8 컴비네이션 2 이렇게 계산해준 내용이 되겠죠. 8, 7, 2로 나누는 거니까 4, 7, 28 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중복조합 첫 번째부터 이제 살짝 조금 이제 좀 정 형태 곧바로 되는 게 아니라 살짝 조금 이제 응용된 문제가 형태되는데 뜻파악을 이렇게 좀 해가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도 이제 중복조합의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 좀 나온 거니까 학습을 통해서 이 문제 유형은 확실하게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열심히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항종에서 나온 거죠. 자, 7 컴비네이션 R 이렇게 처리해서 x제곱에 뭐 r제곱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x분의 2 마이너스도 있군요. 뭐 7 마이너스 R 이런 형태에서 뭐 개수 부분들은 7 컴비네이션 R에다가 마이너스 2에 7 마이너스 R제곱 되겠고 지수 파트는 2R에다가 이제 부호가 바뀌니까 또 7, R-7 이런 형태가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지수를 재면 더하기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3R-7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2 이렇게 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R 값이 3이다 이렇게 좀 알아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중에서 대입해주면 개수가 되겠죠. 7 컴비네이션 3 마이너스 2에 그러면 또 4제곱 이렇게 되는 건가요?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7 곱하기 6 곱하기 5에다가 3 곱하기 그 다음에 2의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걸 좀 소거하고요. 됐습니까? 뭐 계산을 좀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7 곱하기 하는 것보다는 7 곱하기 5에다가 2가 이렇게 4번 있는 게 좀 낫겠죠? 요게 좀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7, 8, 5, 16 해주고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가는 게 계산이 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항정리 뭐 당시에 뭐 지수를 좀 개수 좀 살펴가는 것은 뭐 일반항 부분들만 이렇게 좀 처리해서 개수 부분, 지수 부분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처리해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좀 잘 좀 생각을 해보면 7번 선택하는데 제곱이 되려면 당연히 x제곱 부분들이 3번에다가 x분의 1 4번 그럼 뭐 6제곱을 4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뭐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어찌 생각하면 뭐 r이 3인 되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좀 당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개수 궤관 부분들 출제 빈도가 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 뭐 수능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이제 출제가 좀 종종 종종 출제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교집합의 확률 주어져 있고요. 와, 여긴 또 무슨 확률인 거죠? 이럴 때는 좀 뭐 이렇게 벤 다이그램 그려가면서 표시를 좀 해주면 게 좋겠죠? 교집합의 확률 5분의 1 돼 있고 A의 집합, 교집합 B라는 것은 B에만 있는 부분, 이 부분이죠.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확률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조건부 확률을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B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다. 그럼 이제 B라는 집합이 전체 조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 교집합 B를 좀 구해가야 되는 그런 이론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아이쿠 이거 좀 계산해야 되는데요. 5분의 1하고 2분의 1을 좀 더하게 해주면 10분의 7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10분의 7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겠고 교집합의 확률은 뭐 5분의 1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약분 좀 이렇게 처리되면서 7분의 2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이렇게 연산하는 이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좀 수식 형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이렇게 개념 형태 부분으로 조금 더 이렇게 처리를 해가게 되면 매몰딱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확률들을 조금 더 좀 수월하게 좀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건부 확률 구해갈 때는 이제 이렇게 좀 수식 형태가 어찌 되는지 정확하게 좀 판단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흰 공 5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흰 공 2개와 검은 공 1개를 꺼낸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전체는 9개의 공이죠. 9개의 공 중에서 3개를 꺼내겠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흰 공 2개를 꺼낸다는 얘기는 5개에서 2개를 꺼내면 되겠고, 검은 공 1개를 꺼낸다는 얘기는 4개에서 1개를 꺼낸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아주 뭐 간단하게 깔끔하게 이제 확률 계산이 이제 모양으로 또 나오는 거니까 뭐 계산만 좀 정확하게 잘하면 되겠습니다. 9 곱하기 8 곱하기 7, 3 곱하기 2 이렇게 나누게 되면 3, 3, 9, 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12 곱하기 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알고는 위에도 있으니까 이제 일단 이렇게 쓰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처리해주고 5 컴비네이션이니까 10에다가 여기는 좀 4 이렇게 처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약분한 다음에 계산하는 중에 좋겠죠. 3, 7이 21 되겠고 1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현명한 계산, 미리 너무 좀 계산할 필요 없이 나중에 좀 약분을 좀 이용하면 되는 거겠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합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해가는 뭐 어찌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9개에서 3개를 꺼낸다. 9 컴비네이션 3 처리해주면 되겠고, 흰 공 꺼내는 거니까 5개에서 2개, 검은 공은 4개에서 1개 이렇게 꺼내겠다. 뭐 그런 부분들만 가볍게 좀 식을 써가면 뭐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4번 마무리합니다. A 주머니에는 흰 바둑돌, 검은 바둑돌 들어있고요. B 주머니에도 흰 바둑돌, 검은 바둑돌 들어있습니다. 갑은 A 주머니에서 2개 꺼내고 오른 B 주머니에서 2개를 동시에 꺼냅니다. 알겠습니다. A, B 두 주머니에 남아있는 흰 바둑돌 개수가 서로 같고 또 남아있는 흰 바둑돌, 검은 바둑돌 모두 똑같은 거죠. 같은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죠. A 주머니에는 흰 바둑돌 2개, 검은 바둑돌 4개 이렇게 되어 있겠고, B 주머니에는 3개 좀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바둑돌 개수가 좀 남은 게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흰 바둑돌을 하나를 꺼집어내고 검은 바둑돌 하나를 꺼집어내면 남는 개수가 하나, 셋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검은 바둑돌 개수 같으니까요. 이거면 2개, 0개 이렇게 좀 꺼내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 이제 검은 바둑돌이 많으니까 흰 바둑돌 아니고 검은 바둑돌 2개를 꺼내게 되게 되면 여기 이제 하나 이렇게 꺼내야 되는 거군요. 뭐 이렇게 좀 2가지 정도가 좀 생기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흰 바둑돌 좀 2개 꺼내는 경우는 A 집에서 2개 꺼내는 경우는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6개에서 2개를 꺼내가는데, 자,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2개에서 1개, 4개에서 1개 이렇게 꺼내야 되겠고, 오른쪽은 또 6개에서 2개를 끄집어내는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3개에서 2개 이렇게 꺼내는 확률 됐습니까? 이걸 또 다시 또 곱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한 번 있겠고, 다음 6개에서 2개를 꺼낼 때 A는 4개에서 2개를 꺼내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B 주머니에서 꺼낼 때는 3개에서 하나, 또 3개에서 하나 이렇게 꺼내야 되겠다. 뭐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좀 이제 복잡한 것 같지만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6 컴비네이션 2는 3 곱하기 5 되겠고, 또 3 곱하기 5가 되겠고, 오른쪽도 3 곱하기 5, 3 곱하기 5 쓰면 되는 거죠. 열심히 또 곱하기 이렇게 되는 항목에다가 여기는 2 곱하기 4에다가 여기는 또 3 곱하기 되겠고, 여기는 2 곱하기 3에다가 여기는 또 3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인가요? 여기서 더하기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부 3, 3, 3, 3 이렇게 좀 하나 좀 공통 소거해 주면 되겠고요. 그럼 또 더 소거하고 싶은데 소거하게 되면 약분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15 곱하기 5 해주니까 이건 75가 되나요? 75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8 남으면 되겠고, 여기는 29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그럼 이제 75분에 그러면은 2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26 이렇게. 그럼 뭐 75라는 인수가 3하고 그 다음에 5 인수밖에 없는데 26이 약분이 안 되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도 두 수도 좀 더하기 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90에다가 101이 되는 건가요? 101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문제 자체에서 뭐 어떤 상황을 좀 해결해 가야 되는지 뭐 이 부분들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머니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남아 있는 흰 바둑돌 개수하고 검은 또 개수가 좀 같아지려면 흰 바둑돌 A 주머니에서는 이렇게, 흰 바둑돌 검은 바둑돌 꺼낼 때 B 주머니에서는 이렇게 꺼내는 이런 상황. 역시 검은 바둑돌 2개 꺼낼 때 B 주머니에서는 흰 바둑돌 하나, 검은 바둑돌 하나 이렇게 꺼내는 상황 되겠죠? 이렇게 좀 확률 이렇게 부분들 뭐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해 가는 건데 주어진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만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까탈스러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뭐 연산만 좀 침착하게 잘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4장의 카드에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1, 2, 3, 4 이런 부분에서 뭐 꺼내는 가지수가 뭐 아직 많지는 않은 거죠. 선택한 2개에 적혀있는 카드 숫자의 합이 5인 사건을 A다 라고 하면 A라는 것은 그러면은 1, 4 이렇게 꺼내거나 아니면 뭐 2, 3 이렇게 꺼내거나 뭐 이런 2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것은 이제 A 사건이라고 한다 되어 있고요. 3 이상의 자연수 10 이하의 3 이상 10 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하여 2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M 이상인 사건을 B라고 한다. 이건 좀 사건 좋은 거 무지무지 많겠는데요. 그러니까 B 3이다 그러면 이제 3 이상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2만 빼고 그러면 1, 3 이렇게 끄집어내거나 1, 4 이렇게 끄집어내거나 그 다음에는 2, 3, 2, 4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3, 4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B3 근데 이거를 뭐 12까지 해야 되니까 B4 어이구 이거 좀 계속 좀 많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알았고요. 2 사건이 이제 독립이다. 이때 이제 M 값을 모두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뭐 독립을 물어보게 되면 PA 교집합 PB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PA 곱하기 PB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뭐 PA는 이게 지금 4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6종류가 나오는 거죠. 6종류. 6종류 순서상 중에서 이제 2개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6분의 2에 해당하는 게 3분의 1이라는 거죠. 이 부분들은 뭐 3분의 1 이렇게 좀 이미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PB 확률 구한 거랑 이제 교집합 확률 구한 거에서 이제 전체적인 계산 결과가 같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B3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6분의 5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1, 4하고 2, 3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이게 지금 6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이 항목이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가 같아질 일이 없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다음 다른 것들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6분의 과연 이제 몇 개입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3분의 1 이렇게 되려면 계산 결과는 이게 지금 분모가 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니까 좀 이제 고민 좀 해보면서 이런 거 좀 고민해가면서 좀 처리를 해가는 게 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자, B4도 그럼 저 알아보게 되면 곱하기해서 4 이상이 된다 이런 얘기는 1, 4에다가 그 다음에는 뭐 2, 3에다가 2, 4에다가 그 다음에 3, 4 이렇게 처리가 되가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6개 중에서 4개가 된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4개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약분하게 되게 되면은, 3분의 2가 되는데, 뭐, 분모가 9가 생기는 건데, 더 이상 뭐, 이제 공통부분 조사 안 해도 되겠습니다. 뭐, 조사해서 이렇게 이제 갖다 쓰게 되면 뭐, 어차피 뭐, 6분의 2가 되는데, 설명, 이게 맞을까요? 맞지 않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B5를 구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1, 4도 안 되고, 그러면 2, 3에다가, 그 다음에 뭐 3, 4 이렇게 좀 2개가 생기는 건가요? 뭐 2개 생기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3분의 1에다가 이제 2분의 이렇게 곱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뭐 교집합 부분들은 2,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6분의 1 이렇게 처리되니까, 되는군요. B5. 됐습니까? 그럼 6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6도 똑같습니까? 2, 3하고 4, 6 이렇게 2개가 되는, 3, 4죠? 3, 4. 3, 4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죠? 뭐. 됐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모양인데요. 3분의 1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좀 곱하기 했는데 2, 3 되니까 6분의 이렇게 되는 거니까 6도 또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B7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7을 하게 되면 6 이거 넘어가는 거니까 한 개가 되죠. B7 그럼 B8도 그렇고 B9도 그렇고 B10도 그렇고 B11 12도 한 개가 되는 거죠. 12 이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3분의 1에다가 이제 6분의 1인데, 뭐 교집합 자체가 3, 4니까 아예 그 교집합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뭐 조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되는 숫자는 이렇게 이제 5하고 6하고 2개다. 라면 좀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합을 구하라 하면 이제 2개 좀 더하게 해서, 뭐 정답은 11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겠지. 뭐 하나만 조사하면 어려운 게 아닌데 A집합 조사하는데 문제 없고 B집합 이렇게 조사하는데 문제 없고 독립입니까? 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 이렇게 각각 조사할 확률에다가 계산해서 이게 이제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는 거니까 이게 대단한 부분들이 아닌데 그죠? 성립도 이게 좀 되던 건가요? 아까 이제 5, 6만 되는 거죠. 뭐 3, 4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조사하는 거고 5하고 6일 때 각각 여기 이제 5하고 6일 때 이제 됩니다. 이렇게 조사해 가는 거니까 뭐 항목 하나만 조사하면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이게 지금 3부터 해서 뭐 12까지 뭐 다 조사해야 되는 항목이라서 개수가 좀 많아서 좀 이렇게 좀
침착하고 그다음에 좀 당황하지 않아야 되는 뭐 그런 요소가 좀 있으니까요. 뭐 이번 기회에 연습을 좀 해가면서 독립 문제들은 이런 스타일로 좀 출제가 되는 거구나. 뭐 경험 좀 쌓고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또 자신감도 좀 가져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어느 학급의 남학생은 40%, 이 학급의 남학생의 40%는 또 안경 착용. 어이구, 내용 정리해야 되는 거죠. 여학생, 아이고, 그러면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안경을 쓴 경우도 있고 안 쓴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전체 남학생은 40%는 뭐 40명이라고 하면 되죠. 여학생은 60명에서 이제 100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학생이 40명 중에 또 40%니까 10분의 4는 4사 16이죠. 16명이 안경을 끼고 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학생의 60%는 안경을 끼고 있지 않다. 66은 36 안경을 끼고 있지 않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 안경 낀 여학생은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4, 6,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오호. 아이고, 그러면 둘 다 40%가 안경 끼고 있는 거잖아요. 어허. 이렇다면 뭐 이거 뭐 합쳐서 40명 이렇게 되는데. 이거 좀 문장만 잘 읽어도 되는 내용이 같습니다. 학생 중에서 선택을 딱 했는데요.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학생의 확률은 100명 중에서 40명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4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5분의 2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만 좀 깔끔하게 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사탕 4개가 있는 거죠.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때 3명 모두에게 적어도 사탕 하나씩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사탕이 지금 4개가 있는데요. 4개를 좀 3덩어리로 나누면 되겠죠. 2개, 1개, 1개 이렇게 좀 사탕을 좀 덩어리를 좀 일단 좀 나눠서 이 부분들을 좀 나눠준다. 이렇게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 컨비네이션 2, 2 컨비네이션 1, 1 컨비네이션 1. 2개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나누기 2 팩토리얼 이렇게 나누게 해주면 조를 좀 나눈 거죠. 조를 좀 나눠서 3명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3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4 컨비네이션이 계산하면은 2 곱하기 3, 6이 되겠고 2 곱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누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3 팩토리얼이니까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약분하게 되니까 전체 36까지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 조편성을 먼저 해서 나눠주는 개수 자체가 이제 적어도 하나씩을 이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적어도 1개를 좀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뭐 4개의 사탕을 나누는 방법은 2개, 1개 이렇게 되겠죠. 사탕을 좀 나누고 그 부분들을 이제 나눠준다. 이렇게 좀 접근하는 아이디어 자체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의 조건에 맞는 상황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니까요. 상황을 좀 이렇게 어떻게 배운 이론들을 해서 이론들 중에서 어떤 것을 적용해서 좀 잘 해결해 갈까 좀 고민해서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해 가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조편성해서 나열해 가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서로 다른 사탕을 서로 다른 3명에게 나눠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거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모두 원형 탁자에 앉을 때 여학생 2명만 이웃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와우. 뭐 원탁에 안 죽으니까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뭐 같은 것을 본다. 원순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여학생 2명이 이웃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을 좀 미리 골라놓으면 되죠. 3명 중에서 2명 골라놔서 이 골라준 둘을 이제 하나의 덩어리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학생 1명이 있겠고 남학생 3명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양 됐습니까? 자, 근데 2명만 이웃하고 그러면 나머지 이 여학생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또 이웃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돼 있는 거니까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 풀이 원리는 그럼 뭐죠?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먼저 나열해 한다라는 것이 이제 아이디어가 되가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또 바르게 좀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학생 3명을 먼저 나열하면 되죠. 근데 이제 원탁에 좀 나열하는 거니까 원순위를 좀 적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원탁에 이제 남학생 3명이 이렇게 앉게 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틈에다가 이제 좀 나열해 가면 되겠죠. 3명, 2명 좀 나열해 가는 거 그럼 이제 3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좀 나열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그래서 좀 나열을 아이고, 3 곱하기는 또 빠뜨렸죠. 이거 좀 3 곱하기도 써야 되는데.
3 곱하기 이거 먼저 써야 되는데 좀 나중에 이게 맨 앞에 쓸 거 그랬나요? 자, 일단 나열했고요. 근데 나열했을 때 이제 여기 2명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명짜리가 이렇게 나열되겠고 뭐 다른 사람 나열됐을 때 여기 2명은 또 자체에서 자리 바꿀 수가 있죠. 곱하기 2 되는 이런 부분들 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 개수가 좀 많은데요. 2 곱하기 3 곱하기 2에다가 여기 또 3 곱하기 또 2 이렇게 좀 돼 있는 항목인가요? 됐습니까? 6 이렇게 되겠고, 그죠? 이건 개수가 좀 많은데요. 2 곱하기 6 곱하기 6 뭐 이렇게 처리되면 뭐 36에다가 2 곱하기 했으니까 뭐 72 해서 가지수가 되가는 거니까 뭐 작은 부분에서도 좀 생각해야 될 요소가 좀 무지 많은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문제 좀 그럴싸해졌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뭐 하나 좀 빠뜨리기 치운 딱 그런 예네요. 2명이 이웃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웃할 2사람을 좀 묶어야 되겠고요. 뭐 사람이 좀 지정된 게 아니니까 이제 골라서 이제 이렇게 이웃하게 묶어놓으면 되겠고, 뭐 이건 이웃하는 경우는 이제 프리얼리가 이제 묶어라 이렇게 됐으니까 묶어놓으면 되는 거겠고, 나머지 하나는 또 이 말에는 또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게 돼 있으니까 또 상대방 먼저 나열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상대방 먼저 나열돼 있고, 뭐 이웃하는 거 먼저 이제 여학생들 골라놓고요. 상대방 먼저 나열하고, 틈에다가 또 나열하고, 둘이 또 자리 바꾸고 이런 항목들 짧지만 그 속에서 이제 하나들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담겨 있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8장의 카드를 일렬로 놓으려고 합니다. 1, 2가 적혀져 있는 카드 사이에 홀수가 적혀있는 카드를 2장만 놓되 큰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를 2가 적혀있는 카드에 가깝게 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홀수들은 그러면은 3, 5, 7이 있는 건가요? 짝수들은 2, 4 그리고 2는 좀 있고요. 그럼 이제 4, 6, 8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사이에다가 좀 2개를 좀 갖다 놔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3개 중에서 이제 2개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 고릅시다. 3컴비네이션이 이렇게 골라놓으면 되겠죠. 골라놨을 때 만약에 3, 5가 골라지게 되면 일단 지금 3, 5 이런 식으로 놔야 되겠죠. 2에 가까운 쪽에 놓는다. 그러면 놓는 순서가 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1하고 2가 또 자리 바꾸는 거겠으니까 이렇게 처리해야 이렇게 이제 묶어서 4개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카드 4장에다가 여기 전체가 이제 5장이 되는 거죠. 5장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4개가 이제 덩어리를 묶어서 한 장 이렇게 좀 봤다 이런 얘기 되겠죠. 이런 카드를 일렬로 넣는 거니까 나열을 열심히 해주는 거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3 곱하기 2가 있고 5팩토리얼이 1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6 곱하기니까 720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거 지금 당황할 뻔했는데 문제에 있는 조건들을 뭐 차분하게 좀 해결하면 되는 거군요. 1, 2가 적혀져 있는 카드 사이에 홀수 2장을 좀 놓겠다. 3장 중에서 이제 2장을 좀 고르면 되죠. 큰 숫자를 2가 있는 쪽에 놓겠다. 요거 이제 1, 2가 좀 나열해서 2가지 좀 되는데, 뭐 2쪽에다가 큰 숫자 놓게 되면 작은 쪽은 뭐 1쪽에 자동으로 놔야 되는 거니까 놓는 방법을 좀 오히려 또 개수를 좀 줄여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묶어서 한 장, 나머지 4장에서 전체 5장 나열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주어진 상황 이해해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조금만 집중력을 발휘해서 진행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D에 대하여 이렇게 좀 나왔다면 이거는 뭐 중복조합에서 나왔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또 제목에서 자연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살짝 좀 응용이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A, B, C는 모두 짝수, 그 다음에 D는 저 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짝수인 A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A 프라임 플러스 E 이렇게 줘야 되죠. 그래야 이제 여기 A 프라임 자리에는 이제 0부터 들어가겠죠. 0 들어가도 2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의미 아닌 정수를 모양 만들어야 되니까 뭐 B하고 C도 이제 똑같은 형태로 2B 프라임 플러스 2에다가 2C 프라임 플러스 2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D는 홀수다라고 했으니까 D는 그러면 2D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전부 다 이게 좀 그럼 얼마인가요? 6에다가 7을 좀 빼는 거니까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7을 빼니까 12가 되겠고 12를 또 2로 나누니까 6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해서점식을 세워가게 되면 이제는 뭐 여기 프라임 자체는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런 형태 이제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졌으니까 중복조합의 완벽한 이론이 돼가는 거죠. 서로 다른 4개 중복 그렇게 해서 6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처리되면 되겠고 계산은요 10에다가 9 컨비네이션 6이니까 9 컨비네이션 3 처리해주면 되겠고 9, 8, 7, 3, 2 이렇게 나눠가면 되겠죠. 3, 3은 9, 3, 4,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2 곱하기 7 이렇게 처리해서 84가 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중복조합 문제에서 이제 살짝 좀 응용이 되어 있는데 큰 틀에서 뭐 결국은 이제 짝수, 홀수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여기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뒤에 플러스 2가 있어야 되는 거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뭐 평상시 같으면 뭐 짝수하면 뭐 2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의미 아닌 정수 모양을 만들어야 돼서 2a 플러스 2 뭐 홀수 같은 경우도 뭐 2d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 이렇게 해야 된다는 홀수 짝수들을 좀 이렇게 대체해가는 이 방법이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종류 사탕 7개 서로 같은 종류의 과자 9개 세 사람에게 남김없이 나눠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적어도 사탕 하나씩은 또 받아야 되겠고요. 과자는 또 2개씩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요. 그럼 뭐 받은 사탕 개수를 보게 되면 사탕은 뭐 개수만 중요한 거죠. 같은 종류의 사탕이니까 몇 개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그런 내용.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부분들은 7이다 이렇게 처리해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적어도 하나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또 A를 되겠습니까? A 프라임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좀 치워내야 되겠죠. B, C도 더 역시 마찬가지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렇게 처리해주면 3을 빼서 4 이런 모양을 만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또 뭐 과자를 또 받아가는데 과자를 받아갈 때는 또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9입니다. 근데 이제 2개를 또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 x라는 것은 또 x 프라임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좀 치환하게 되는 거니까 y, z도 똑같죠. 그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이렇게 되면 2 해서 이제 6을 빼니까 3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2개의 결과라면 뭐 중복 조합 형태니까 3h 4 서로 다른 3개 중복해서 4개 선택 여기는 3h 3 이런 형태의 계산을 좀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의 6 컨비네이션 4는 6 컨비네이션 2가 되겠고 6의 5 컨비네이션 3은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3, 5, 15에다가 여기가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니까 뭐 전체 계산 결과는 150입니다 라고 역시 또 풀이를 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좀 우리가 뭐 기본 공부를 하게 되면 뭐 같은 종류 사탕을 좀 열심히 좀 나눠주게 된다는 것은 뭐 개수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좀 중복조합 모양 형태가 된다. 특히 이제 근데 뭐 적어도 하나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좀 치환 형태에서 완벽한 모양 형태, 즉 의미 아닌 정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 부분들이 학습이 돼 있으면 똑같은 형태로 또 과자 한번 또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생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한번 던져 나온 눈의 수를 확인하는 시행에서 두 사건 AB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3의 배수, 3의 약수 이렇게 줘야 되는데요. 이 시행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C 개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뭐 그러면 A라는 것은 3의 배수가 나오는 거니까 3하고 6 나오는 이런 그런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죠. 그 다음 B는 그러면 3의 약수니까 1, 3 이런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겠고요. 이때 이제 어떤 조건입니까? A와 C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이 공집합돼야 되는 거니까 C는 그러면 A에 있는 원소가 없어야 되는 거죠. 이런 그런 사건들에 대한 구성 성분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1, 2 빼고 그러면 4, 5 이런 것들로 구성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B의 여집합이면 2, 3 빼고 4, 5, 6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C하고는 배반 사건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뭐 교집합이 좀 뭔가 좀 생겨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역시 이런 곳으로 구성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둘을 좀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2, 4, 5 이런 그런 사건들로 구성된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건 C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처리됐으니까 이런 것으로 만드는 이제 부분집합 개수 형태를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답은 8개라고 하고 싶은데 답은 2의 세제곱 빼기 1이 돼야 되죠. 와 이제 보기가 없는데요. 이게 좀 답을 또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좀 이건 잠깐
시험 시간에 또 뭐 이렇게 문제를 바꿔주셨겠죠. 그냥 이대로 되어 있다면 살짝 문제가 오류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렇게 이거로 구성되어야 되니까 부분집합 개수는 2의 세제곱 이렇게 맞는데, 지금 빼기 1을 한 것은 이제 공집합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집합, 이렇게 뭐 C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공집합을 좀 생각하는 것도 문제에서 크게 살짝은 좀 오류가 될 수도 있죠. 한 개에 던져서 나오는 뜻을 확인하는 시행에서 나온 사건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이제 공집합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일단 뭐 그래도 뭐 공집합 이런 걸 좀 고려해 보게 되면 A하고는 배반 사건이 되는 거가 맞습니다. 그죠? 야, 근데 이제 B의 여집합하고는 배반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뭐 공집합하고 B의 여집합하고 만들게 되면 뭐 아이고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한쪽이 공집합이면 당연히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배반 사건이 아니다 이런 말에 위배되는 거니까 이거 반드시 2, 4, 5라는 원수 중에서 뭔가 원수를 하나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집합을 좀 빼야 돼서 빼기를 해서 7개 이렇게 좀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보기에 뭔가 좀 살짝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되죠? 아마 뭐 시험 시간에 좀 뭔가 좀 이제 수정하라 이렇게 좀 돼 있겠죠. 그렇게 좀 믿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기로는 좀 살짝 좀 문제 오류가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숫자 1, 2, 2, 3, 4, 4 일렬로 나열해서 6자리 잔수를 좀 만듭니다. 자, 아이고 이거 좀 시간 걸리는 건데 4의 배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4의 배수. 4의 배수가 되려면 마지막 이 두 자리 숫자 요 부분들이 4의 배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전체가 이제 4의 배수가 됩니다. 이런 뜻인데, 자, 그러려면 이제 이 숫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를 좀 열심히 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1, 2 이렇게 0이 올 수 없으니까 1이 올 때 이제 12 이런 부분들이 이제 4의 배수가 되겠죠. 그럼 이제 2를 빼고 나머지 숫자를 좀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4 팩토리얼에 4가 겹치는 거니까 2 팩토리얼 처리해서 4, 3, 12, 12가지입니다. 이런 거 구해야 되는데요. 와, 그러면은 10에서는 16, 그 다음에 없는 거 20, 24가 있죠. 그러면 이번에 또 2, 4를 또 빼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4 팩토리얼에 2, 4를 빼게 되면 겹치는 거 없는 거죠. 그러면 4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4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2, 8, 그 다음에 그러면 32가 되나요? 32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3일을 또 이렇게 빼게 되게 되면 또 4 팩토리얼에 또 2 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요것도 12가지 되겠고, 그 다음에 3, 6, 4, 0, 4, 4도 있는데요. 4, 4 이렇게 처리해주면 2를 빼고 나열하게 되면 또 4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또 12가지 이렇게 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 4, 8, 50 넘어가면 앞자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가지수는요, 6개를 나열했으니까 6 팩토리얼에 숫자 2 겹치고 4 겹치니까 2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이렇게, 또 2 팩토리얼, 4가 겹친다고 4 팩토리얼 아니죠. 4도 2 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여기는, 24도 12에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12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계산해주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약분에 2 처리해주고 12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5 약분하고요. 2, 6, 12 이렇게 좀 이게 뭡니까? 3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2, 6, 12 이렇게 약분하게 되니까 계산 결과는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 3분의 1입니다 라고 답해갈 수 있는 1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 뭐 4의 배수의 성질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4의 배수가 되려면 마지막 두 자리 숫자가 4의 배수가 되게 되면 전체가 4의 배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좀 다 찾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데 어쨌든 뭐 상황 이해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열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 되는 거죠. 뭐 이게 조사하면 되니까 그리고 전체 가지수 같은 문자 나열해서 이제 잊지 말고 좀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좀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좀 빠뜨릴 수도 있는 거니까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5번입니다. 흰 공 3개, 검은 공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한 개의 공을 꺼내서 3개는 확인한 후 넣는 시행을 다시 넣어서 그럼 원상복귀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 시행을 반복해서 처음으로 흰 공이 연속으로 3번 꺼내거나 시행 횟수가 8이 되게 되면 공을 꺼내는 것을 멈추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 이상 8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n번째 시행에서 공을 꺼내는 것을 멈춘다. 이런 것을 이제 PN이라고 하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P7, P4 이런 걸 구해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P4부터 좀 해볼까요? P4를 좀 맞춘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4번에서 맞춰야 되는데
흰공을 연속해서 3번 끝나면서 4번에 딱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랬을 때 마지막에 이제 흰공 이렇게 좀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검은 공 나와야 되죠. 그래 이제 연속 3번에서 딱 멈춰가는 거니까 이런 형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머니에 이제 공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검은 공이니까 4분의 1이 되겠고 흰 공은 4분의 3인데 연속해서 나오는 거니까 세제곱 이렇게 처리된 이런 확률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다. P7은 아이고 이거 좀 언제 주사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런데 마지막에 흰공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 바로 앞쪽엔 당연히 검은 공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 3번은 뭐 자연스럽게 처리해주고 흰공 나오는 경우만 좀 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전체 가지수에서 흰공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4분의 3의 세제곱 요것만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검은 공 4분의 1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4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아이고 계산이 좀 불편한데요. 그래도 좀 해야 되겠죠? 자 이거 좀 마저 계산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이제 6의 4의 세제곱은 64죠. 64 이렇게 해서 64에서 27 빼는 이런 형태에다가 이제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의 세제곱 이런 모양.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이게 지금 뭐가 됐습니까? 이게 또 나누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37분의 24 곱하기 P4하고 P7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사실은 좀 여기 부분 이게 똑같죠. 그럼 약분해서 좀 사라지게 되면 37, 24 좀 써있는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P7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은 남을 거니까 64분에 자 이거 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7이 되겠고 5에서 빼는 그런 건가요? 64에서 27을 빼면은 5에서 빼니까 37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게 좀 약분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참 처리가 되게 되면은 뭐 계산 결과 쭉쭉쭉 가게 되는 건데 왜 또 제가 24라고 썼죠? 와 30인데 24는 또 뭡니까? 오 이거 좀 제가 좀 잘못 썼습니다. 에이 여기가 왜 이렇게 문제를 좀 잘못 옮겨 적죠? 32 그러면 이제 아이쿠 32 이렇게 쳐야 되니까 이것도 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계산 결과는 얼마? 2분의 1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2분의 1 처리되는 내용. 자, 주어진 상황 역시 좀 상황 이해를 좀 정확하게 잘 가는 것이 키포인트죠. 공이 좀 이렇게 좀 들어있고 그 상황에서 꺼내서 색을 확인한 후 노는 시행.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니까 이거 뭐 독립시행이다 뭐 이런 부분하고 좀 연관성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공 연속에 요 조건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흰 공 연속해서 3번 꺼내면 멈춘다. 됐습니까? 아니면 뭐 8번까지 가는데 나중에 구해야 될 부분 보니까 4번 멈추고 7번째 멈추고 그런 거니까 뭐 8번까지 갈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4번째 멈출 때는 흰 공이 연달아서 3번 나오는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검은 공 나오면은 3번에서 멈추는 거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과정. 됐습니까? 그래서 확률 그대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7번째 멈춘다. 흰공 3번 나와야 되고 그 전에는 흰공이 절대 나오면 안 되죠. 검은 공. 근데 그 앞에서는 이제는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흰공 나와서 3번 멈추는 것만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기를 이제 이렇게 6건 처리해주고 그 다음 이제 확률 계산하고 됐습니까? 처리. 자, 계산해 가는 절차 좀 나왔고요. 이거 좀 계산 안 하는 게 좀 잘한 거죠. 나중에 이 부분들이 이제 똑같은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약분 처리가 될 거니까 아이쿠 제가 좀 이걸 잠깐 좀 잘못 써가지고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자, 계산 절차 됐죠? 약분해서 이제 여기 남는 부분들만 좀 여기 좀 써가지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전체 계산 결과 깔끔하게 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조금 복잡해졌는데 주어진 문제 조건 언제 시행을 좀 멈춰갈 수 있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철저하게 문제 좀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문제에 좀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16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차례로 ABC라고 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건너다 되겠는데요. 그럼 뭐 판별식 하는 거죠. 중간에 이 배수계 들어오니까 짝수 공식 쓰면 되겠습니다. B 프라임 제곱이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2AC 이렇게 쳐야 되는 이 부분들이 0이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그럼 뭐 경위수에 가는 거라면 B 제곱은 2AC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열심히 찾게 해야 되는데 여기 2가 있으니까 B 부분들 AC 부분들 살펴볼 때 뭐 다 2 배수계 뜨니까 2일 때부터 조사하면 되겠죠.
2가 된다면 4가 되는 거니까 AC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1, 2하고 2, 1 해서 뭐 두 가지 정도 되면 되겠고요. 3 이런 건 조사 안 해도 되는 거죠. 4 조사하게 되면 16이니까 8이니까 어떻게 되죠? 2, 4, 8 뭐 이렇게 이거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와우. 2, 4, 8 그러면은 4, 2, 8 이렇게 이거 조사하면 되는 건가요? 아이쿠 뭐 간단하군요. 6일 때도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18이 돼야 되니까 3, 6, 18, 6, 3, 18 이렇게 뭐 두 개 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조사하시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처리 주사위 3개 던지는 거니까 항목이 돼. 뭐 가지수가 6가지 되는 거니까 약분 이렇게 처리해서 간단하게 확률은 36분의 1입니다. 라고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2차 방정식에서 중분 우리가 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겠고 그거 이제 맞춰서 어떤 경우인지만 조금만 조사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뭐 자신감 갖고 팍팍팍팍 진행해 가면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컨비네이션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럼 이항 정리 좀 학습했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60보다 크고 900보다 작다 만족하는 재수는 모두 좀 구해서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요 일단은 안쪽에 있는 식을 좀 잘 해야 되는데요. 2n 컨비네이션 1 그 다음에 3 그 다음 5 그 다음에 그래서 2n-1까지 2n 컨비네이션 이렇게 됐으니까 뭐 홀수 부분들만 쭉 다 계산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뭐 짝수까지 다 처리해주면 2에 2n 제곱 되는데 홀수 부분은 절반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이게 이제 60보다 크다 90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가는 부분들 뭐 이항 정리 좀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더 기본적인 걸 좀 설명한다면 뭐 1 플러스 x에 우리가 2n 제곱을 정리했을 때 2n 컨비네이션 0 2n 컨비네이션 1 x 뭐 2n 컨비네이션 2 x 제곱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더하기 해서 2n 컨비네이션 2n x의 2n 제곱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학습이 돼야 되는 거죠. 이곳에 1 대입 그다음 마이너스 1 대입 그 결과를 좀 더하기 빼기 더하기 해주면 짝수 부분 2번 빼면 이제 홀수 부분 2번 뭐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돼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큰 틀은 이제 약간의 흐름만 설명드리고 곧바로 좀 식을 좀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 이제 또 2의 지수에서 좀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2의 64가 2의 6제곱이 되는가요? 2의 6제곱 이런 부분들 좀 찾아야 되겠고 요거는 60보다 좀 살짝 큰 숫자를 좀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서 보자. 1024의 절반 형태를 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512 이런 부분들이 2의 9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1000보다 좀 작은 그런 모양 형태.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결국은 2n-1이 될 수 있는 형태가, 6, 7, 8, 9,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뭐 문제 형태상 뭐 짝수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n 부분들은 이제 홀수 부분 때부터 하시니까 8에다가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 값은 뭐 4하고 5 두 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합해달라. 뭐 9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항 정리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은 좀 학습이 좀 진행돼야 됩니다. 이게 좀 고3 과정 내용이라서 유도 과정 자체는 이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만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 찾아서요. 그래도 좀 그 부분 좀이 워낙 좀 키포인트가 되니까 다시 한번 조금 설명드리면 1 플러스 x의 2n 제곱을 전개를 쭉 하게 되면 전개식을 좀 쓸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1 대입, x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 결과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빼기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홀수 부분들을 하려면 이제 빼기를 해줘야 되죠. 이 나온 두 식을 이제 빼기를 해야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식입니다. 라는 절차. 됐습니까? 이런 절차 부분들 설명드렸으니까요. 좀 기회가 된다면 또 연습장에다 또 이렇게 메모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주머니 안에 10개의 공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흰 공과 검은 공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이미 2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2개의 공이 서로 같은 사건 A 사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서로 다른 사건이네요. 그럼 뭐 두 사건 합치면 전체 집합인데요. 근데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뭐 확률을 좀 구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관계식을 써서 풀어가도 뭐 무난한 거니까 그냥 관계식을 그냥 써서 풀어가도 되겠습니다. 두 사건을 합하면 뭐 PA 더하기 PB는 1이다 이런 거 뭐 이용하면 뭐 하나 좀 해갈 수도 있겠죠. 자, 이때 이제 뭐 흰 공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흰 공 개수는 뭐 x라고 좀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공 10개에서 몇 개를 끄집어내는 거죠? 2개를 끄집어낸다 이렇게 되겠고 PA라는 것은 서로 같은 색이니까요. X에서 2개를 끄집어내도 되고 10-X에서 2개를 끄집어내도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수식 세워가는 게 무난한 것 같습니다. C 컨비네이션 2에서 B 사건이라는 것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X에서 하나 그 다음에 10-X에서 하나 이렇게 좀 끄집어내면 되겠죠. 더하기 15분의 1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 이 부분들이 10 곱하기 그러면 5구 45 그러니까 나중에 또 곱하기 해주면 이제 3 처리해주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x-1에서 2로 나누면 되겠고 여기는 10-x에다가 그 다음에 뭐 9-x에서 또 2로 나누면 되겠고 여기는 x 곱하기 10-x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곱하기 해주면 3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전체에다 2를 곱하기 할까요? 이거 뭐 더하기 할까요? 한꺼번에 계산할까요? 그럼 뭐 x제곱 마이너스 x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9x에다가 더하기 9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10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처리되는 그런 내용. 자, 2x제곱에 x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20x에 마이너스 10x 처리해주면 되겠고 90에 4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10x 마이너스 x제곱은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2x제곱에 아이고 일단 2x제곱 쓰겠습니다. 이것도 한수 많이 하다가 또 미스나면 안 되니까 4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 이렇게 처리되니까 37이 21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가면 되는 거니까 흰 공 개수는 뭐 3개 아니면 7개 이렇게 처리되는데 5개 이하다 그러면 이제 뭐 3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 굳이 뭐 합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각각 계산해도 뭐 무난하게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 흰 공 개수를 뭐 x개라고 놓고 문제에서 뭐 주어진 거 자체가 좀 어렵지 않잖아요. 같은 공 확률 2개씩 이렇게 꺼내는 거죠. 2개 이렇게 꺼내서 계산한 부분들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부분들은 이 부분 형태를 보여드린 거니까 어렵지 않게 계산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뭐 45 계산돼서 곱하기해서 3 쓴 부분도 큰 무리 없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연산만 정확하게 좀 잘 진행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2번 던져 나오는 수를 차례로 AB라고 하고 실수에 대해서 두 조건 주어져 있습니다. P 조건, Q 조건 주어져 있을 때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명제 표현이군요. 명제. P가 나타내는 진리집합, Q가 나타내는 진리집합 되는데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 그러면 주어가 작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 그렇다면 뭐 이 부분들은 X는 A 이렇게 나와 있고 부등식이니까 좀 살짝 좀 계산하면 되겠죠. 3 플러스 bx 3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x-3 x-b에서 범위 딱 표시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쏙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범위 표시만 좀 잘해주면 되는데 이게 좀 b가 좀 숫자가 달라지는 거니까 b가 1이면 그럼 이제 범위 자체가 1,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A가 들어가니까 A는 그럼 1, 2, 3이 되는 거니까 뭐 이때는 뭐 가지수가 3가지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B 값이 그럼 2가 되면 2, 3 범위니까 2가지를 쳐주면 되겠고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B 값이 3이면 그냥 뭐 한 가지 해주면 되겠고 B 값이 4가 되게 되면 범위가 좀 바뀌죠. X 범위가 3부터 4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어차피 뭐 3, 4 범위니까 뭐 2가지 B 값이 5일 때 B 값이 6일 때도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3, 4, 5 3가지, 3, 4, 5, 6 4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주 사이를 던졌으니까 2개 던지니까 36가지 중에서 가지수는 또 어떻게 되는가요? 이것도 다 누적시켜야 되잖아요. 6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5에다 6 맞죠? 다음에 이제 5에다가 그러니까 9가지에서 15가지 처리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3, 5, 15에다가 12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죠. 전체 그럼 계산 결과가 12분의 5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표현 중에 중간에 좀 우리를 좀 살짝 당황시키는 내용 조건 P가 간만에 좀 명제 이론도 나왔는데요. 역시 다른 이론들 이렇게 좀 사용될 때는 대표 이론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기억 속에 담겨서 이렇게 싹 포함 관계만 좀 조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좀 당황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Q 부분들 진리집합 구해갈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좀 해서 딱 범위 표시가 딱 돼가는 거니까 그럼 불편하다면 B를 일일이 좀 조사한다
불편하다라는 이 항목이 좀 불편한 거지. 뭐 한 항목 이렇게 살펴볼 때는 우리가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좀 침착하게 대응하게 되면 자신감 있게 쭉쭉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9번 마무리합니다. 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한 인정수 딱 됐네요. 와, 그러면 이거 완벽하게 이제 중복조합이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한 개를 선택하겠다. 선택할 때 주어진 조건만 좋고, 아이고, 확률이네요. 자, 그렇다면 뭐 전체 가지수도 구해야 되겠죠. 전체 가지수 구해야 된다면 이 부분들이니까요.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 그렇게 해서 7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되겠고, 11에 10 커뮤니케이션 7이니까 10 커뮤니케이션 3 가겠고, 19, 8, 3, 2 나누는데 3, 4 이렇게 쳐야 되는데 뭐 미리 계산할 필요는 없죠. 3, 4, 10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하면 되겠다.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약분할지 모르니까 확률이니까요. 되겠고 풀이를 해야 되는데 x 이게 이제 3이다. 아이고 이게 좀 방정식 이렇게 풀면 이제 z가 2인다는데 이게 지금 또는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a 또는 b 그러니까 a 합 b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y 이 부분들이 3이 될 때는 이게 3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자들 합하면 자동으로 또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뭐 가지수를 좀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거 하나를 기준으로 이건 굳이 기호 안 써도 되죠. 0, 1, 2,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4가지 그 다음 5가지 처리해서 20가지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굳이 뭐 이런 부분까지 뭐 중복적 기호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2란 이야기는 나머지 문자들의 합이 5가 된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뭐 3개니까 좀 기호를 좀 써야 되겠죠. 그러면 8에다가 7 커뮤니케이션 5는 2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7 곱하기 6인데 2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21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교집합 부분이니까 이게 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요게 3이면 여긴 또 2가 돼야 되겠고 나머지 문자는 그럼 자동으로 여기 5에다가 2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요 가지수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좀 4가지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가지수는 20에다가 21에다가 빼기 4 하겠고 그러면 여기가 41에 37이 되면은 아하 120 약분이 안 되네요. 그럼 120 그냥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120분의 37 해서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 중복조합 형태로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는 사실들 의미 아닌 정수에서 빨리 좀 판단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주어진 조건이 이제 또는 구성되어 있으니까 A 개수, B 개수, 그 다음에 교집합의 개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절차 지켜가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잊지 말고 특히 이제 뭐 교집합 부분 빼는 거 잊지 말고 꼼꼼하게 좀 처리해서 확실하게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이 되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원점에 점 P가 있습니다. 한번 던져서 2의 약수인눈이 나오면 이만큼 이동하고 1, 2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확률로는 플러스 이만큼 이동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약수가 아니면 그럼 뭐 3분의 2 확률로는 1만큼 이동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쭉쭉 하는데 6 이상이 되게 되면 제가 시행을 멈추다 라고 됐네요. 근데 4번 이하에서 멈춰야겠다. 2칸씩 가는데 6 되는데 4번 이하다. 그러면 2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니까 3번 만에 멈출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4번째 멈출 때는 2, 1, 1 나온 상태에서 2가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4에다가 6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3번까지 5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는 그러면은 2, 2, 1 나온 상태에서 5가 나온 거죠. 5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1 나올 수도 있고 2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좀 2가지 경우. 근데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좀 4가지 경우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확률들 계산. 처음에는 2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 뭐 세제곱 해주면 되겠죠. 처리가 됐고요. 다음은 2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 나올 확률이 3분의 2니까 3분의 2 제곱하겠고 다음에 2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순서가 좀 바뀌어가는 거니까요. 곱하기 좀 3이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2가 이제 나오는 순서니까 굳이 뭐 3 팩이 2팩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2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제곱해주고 3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뒤에 이제 뭐 1 나온다 그러면 이제 3분의 2다 그럼 2 나온다 해주면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앞에 순서가 있죠. 좀 순서 해주면 이것도 3가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뒤는 뭐 어차피 1이니까 요 앞에 부분만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3분의 1의 세제곱을 공통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여긴 1이 되겠고 3분의 1이 타 있는 거죠. 이렇게 처리돼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좀 잘못 계산된 거죠.
2가 나올 맞습니까? 잠시만요.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한데요. 2가 좀 나와야 되겠다라고 되면은 3분의 1 확률로 2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아닐 확률로 2번 이렇게 나온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고, 1 나오는 거, 1이 2번 나와야 되는 거죠. 3분의 2 2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2가 2번 나오겠고, 3분의 1이 그러면 2번 되는 거죠. 2번 이렇게 되겠고 3분의 1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 3, 12 처리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1이니까 얘가 좀 얼마가 되는 걸까? 아이고, 3분의 1 이거 뭐가 좀 뭐가 이상하죠? 이게 뭐 어떻게 쓴 거예요? 이게 또 뭡니까? 이게 좀 자꾸 계산을 좀 다시 좀 꼼꼼히 봐야 되겠습니다. 어이구, 여기 좀 뭔가 좀 잘못 써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2 됐고 2가 나올 확률은 이 약수 2가 나오면 이 칸 이동한다. 3분의 1 확률 맞죠? 3분의 1 확률이 3번 이렇게 좀 처리가 잘 됐고요. 그 다음에 4 나온 상태에서 2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2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 되겠고 3분의 2 확률을 이제 2번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다시 2가 나와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순서가 뒤바뀌는 거니까 3 처리 되겠고 됐습니까? 4, 3, 12 처리가 된 거죠? 아이고, 여기 약분 하나를 또 안 했습니다. 에이, 계산 미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4가 돼야 되겠고요. 이러면 큰일 나겠는데요? 그 다음에는 여기 또 어떻게 됐습니까? 2가 2번 그렇게 되는 거니까 3분의 1이 2번. 아이고, 이게 3분의 2가 되겠군요. 이런 미스가 왜 나옵니까? 여긴 1 돼 있고 그럼 계산하면은 2, 3은 6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럼 27분에 여기가 그러면 11 이렇게 계산되는 건가요? 약분이 좀 안 되는 거니까 정답 27분에 11 해서 계산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인했는데도 이게 지금 꼼꼼하지 못하니까 이런 점은 좀 본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좀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어진 상황 4번 이하에 좀 멈춘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어떤 상황인지 좀 판단해야 되겠죠. 3번 말에 멈출 수 있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되겠고요. 자, 4번에 이제 멈춰가는 경우 4 나온 다음에 2 나온 경우 5 나온 다음에 1, 2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렇게 있다는 사실들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올 때 이게 순서가 뒤바뀌는 것 때문에 사실 이게 순서 뒤바뀌는 이 부분들이 원래 이제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 주는 부분인데 그냥 2가 순서 바뀐다 해서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또 뭐죠? 완전히 3분의 1 두 번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공통 부분이니까요. 공통 처리하고 이제 뒤에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부분들이 센스 있게 좀 대체해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서 실수 없이 좀 처리해주면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이렇게 고3 문제 치고 그냥 뭐 마지막에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 이 정도라면 우리가 또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2번 시작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모든 순서상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 아닌 정수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건 뭐 또 중복조합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2차 방정식 두 군은 A, B다 라는 얘기는 뭐 근거 계수 관계를 하면 되죠. 두 군에 합해주면 C가 되겠고 두 군에 곱해주면은 그럼 6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이런 조건들이 있겠습니다. 뭐 A, B, C에 좀 조건이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A, B, C 이렇게 되는데 뭐 곱하기해서 6이 된다는 얘기는 1 곱하기 6 이런 구성이라면 또 더하기해서 7 이렇게 되는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구성이 있나요? 2, 3은 6도 있는 건가요? 됐습니까? 설마 또 0 곱하기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정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좀 더하기 해서 또 5도 좀 처리해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항목 의미 아닌 정수 그러니까 뭐 양수 쪽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다음을 가면 되겠군요. A, B, C 좀 처리되어 있으니까 D 더하기 E 더하기 F 이렇게 처리되면 이게 14가 좀 처리가 돼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4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D 더하기 E 더하기 F 이렇게 처리되면 이게 이제 10이니까 8 이런 부분들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이제 16 자리 바꾸는 거니까 2 곱하기 여기도 자리 바꾸는 거 공통해주면 되겠네요. 공통 처리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서로 다른 3개 중복을 해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3H 이쪽은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4는 2에다가 11에 10 컨비네이션 8은 2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내용. 그럼 여기는 3, 5, 15, 여기는 5, 9, 4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50에 60, 120 해서 가질 수 있는 계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주어진 조건이 뭐 이렇게 좀 심각한 내용 아니죠? 이게 좀 이제 근거 계수의 관계에서 나온 부분들이니까 조사에서 이렇게 이 항목만 알면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연결돼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맨 처음에 이 부분들이 뭐 중복 조합 이런 사실들 맨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의미 아닌 정수에 이렇게 부등식 이렇게 만족하는 부분들, 예, 중복 조합에서 응용됐다라는 것까지 결합을 딱 시켜가면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3번 영생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A에서 A로의 함수, A에서 A로의 함수가 되는 거죠.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3, 5 나온 결과들, 2, 4 나온 결과들인데 1, 3, 5 나온 결과가 5가 돼야 되는데 와, 3개의 함수값들 3, 그 다음에 함수값 이렇게 5 되는데 더하기 해서 5가 되는 경우는 1, 2, 3, 4, 5 나오는데 나온 경우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숫자는 금방 커져가는 거니까. 뭐 가장 큰 숫자 3, 1, 1 최소 1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숫자 하나 줄이면 2, 1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뭐 큰 틀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순서에 맞춰서 좀 대응해야 되는 거니까 대응 가지수는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 4 이런 거는 뭐 5개의 숫자 중에서 그냥 2개 고르면 되죠. 그래서 큰 숫자를 사주면 되겠고, 같아도 되는 거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고르면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5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골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되니까 3, 5, 15 해서 가지수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위에 6가지에다가 1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5, 6, 30에 6이니까 뭐 90까지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는 뭐 이렇게 구성 자체를 좀 이렇게 직접 조사해서 좀 찾아야 되는 항목이 있고요. 뒤 부분들은 뭐 이렇게 크거나 같다 함수 대응에서 나온 부분들은 뭐 중복 조합의 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이론이 좀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조금만 좀 너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23번 영생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의 문제들 보게 되면 역시 이론 학습이 좀 꼼꼼하게 좀 돼 있어야만 풀 그런 문제들이 다수 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또 학습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영생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